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10월 달에 왔습니다. 10월 달에 오니까 갔다 왔다 하는 이 길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경치를 감상을 하면서 우리 이런 나라에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장에서는 우리 윤중국 고문님, 그리고 윤의구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김석구 사무국장님 같은 분들이 이 땅을 지키시면서 애양심으로 그리고 애국심으로 지키시면서 단연간 국민행동본부의 핵심 세력으로서 서울에서 집회가 있으면 거기까지 올라오시고 또 울진에서 하면 울진까지 내려오시고 해서 방방복고 그리고 부산까지 오시면서 같이 애국 운동을 한 속초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인구 8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 만약 인구 비례로 하면은 서울에서 한 10만 명 모인 것 같은 그런 이 큰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0-40분 동안 우리 김성욱 기자가 아주 실감있게 이 법치 파괴의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용하게 듣고 계셨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화도 안 내시고 어떤 분들도 소리도 지르지 않으시고 굉장히 조용하게 꼭 정물화를 감상하시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안 나십니까? 워낙 많이 봐서 화가 안 나시는 것은 워낙 이런 꼴을 많이 봐서 그리고 의의가 없어서 또는 아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뭐 맨손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더구나 경찰이 피하고 총리가 피하고 대통령이 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절망감, 이것 때문인지 또는 그 모든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오늘 김성욱 기자의 저 브리핑을 듣고 있으면은 친북 좌익 깽판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깨는 사람은 나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법치를 지켜야 되지 않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깨는 것만큼 나쁜 거고 오히려 더 나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이 없을 경우에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경찰관이 숫자가 너무 적다. 또 경찰관이 많은데 장비가 없다. 그리고 정부가 워낙 나쁜 정부라서 그 정부의 정당성이 없다. 그렇다면은 법이 악법이 돼가지고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법은 지키는 것이 불이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기 서여진 대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987년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화 사회라는 것은 법치국가고 가장 나쁜 자는 법을 깨는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불법하면서 세금 열심히 내고 군대 가야 할 때는 군대 가고 그런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정권, 정의로운 경찰이어야 할 이 존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용기가 없느냐. 우리 진압기술, 시위 진압기술은 세계에서 아마 1등입니다. 다치지 않고 저렇게 행패를 부려도 한 사람 죽게 하지 않고 진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15만 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무너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국군은 70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1년 예산이 250조를 쓰고 있어요. 250조.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한데 이런 개판이 100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용기가 부족하죠. 용기.
용기가 부족하니까 이런 깽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기가 부족하냐? 이명박 대통령한테 무슨 권한이 없느냐? 헌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왜 용기가 부족하느냐? 왜? 양심이 없기 때문이야? 이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없으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적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악의 무리는 이념 집단입니다. 이념. 아까 설명했듯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오죠. 1949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니까 1년 뒤에 6.25가 났어요. 그것은 북한군 쳐들어오라는 초대장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여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근데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간첩들, 북한 공작원들이 불편해요.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은 반역자들이 애국 세력, 통일 세력, 개혁 세력, 민주 세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제를 주장을 합니다. 연방제는 뭐냐? 북한이 내세우는 적화통일 방안을, 적화통일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니까 그걸 연방제 통일이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감옥에 보내고 옛날에는 사형까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념에서 나옵니다. 이념.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면서 속으로는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세력과 대결해야 될 사람도 이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념을.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느냐? 반공자유민주주의 이념이죠. 반공자유민주주의. 즉 공산당은 나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적이다. 우리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긴다.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 한 개인의 인권이 국가만큼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한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 한 개인의 인권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한 집단의 인권이 아니에요. 뭐 노동자 계급의 인권, 어떤 지역의 인권, 이것을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개인, 장애자, 이런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나라만큼, 지구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 생명관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반공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만 가지면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공을 해야 됩니다. 반공을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공만 하면 안 됩니다. 반공만 하면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반공을 하더라도 법제로 반공을 해야 된다. 간첩이라도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간첩의 인권도 인정한다. 그것이 반공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념이에요. 이념이란 게 뭐 딱딱한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념은 반공 자유민주주의고 그 이념은 헌법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저 깽판 치는 세력들을 적으로 보고 악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용기가 생깁니다. 정의감이 생겨요. 내 직을 걸고라도 저런 자들을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경찰서장부터 파출소장,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그런데 저렇게